왜 아메리카노 안 드세요? 에스프레소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롱블랙도 그렇고 물을 넣는 순간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롱블랙도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네, 에스프레소로 마시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나 시드니에서 어시스턴트 메뉴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진보라 바리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언제 호주로 가셨어요? 6살 때 2003년도에 가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한국말이 좀 서툴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저 한 가지 질문만 더 해도 돼요? 네. 한국 사람이 오나에 취업하는 것도 쉽나요? 사실 언어적인 부분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사실 실력은 걱정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태도인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잘해가 아니고 나는 이 맛있는 커피를 다른 사람들이랑 먹고 싶어 라는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랑 같이 일하고 싶은 게 커서 그거를 잘 표현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말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분들한테 더 기회가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오나 시드니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는 호주 커피 문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영업 시간부터가 한국이랑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그냥 모닝 루틴에 커피가 큰 작용을 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카페들이 7시면 다 여는 것 같아요. 또 닫는 것도 3, 4시면 다 닫아요. 다 돌아가서 가족들이랑 밥 먹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오나 시드니가 4시에 닫는데 3시에 와서 지금 연 카페가 있어 너무 좋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엄청 많을 정도로 3, 4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커피를 이제 그만 드시고 이제 맥주로 넘어가시죠. 도대체 호주 회사 사람들은 출근을 몇 시에 하고 퇴근을 몇 시에 해요? 출근은 거의 보통이 9 to 5인 것 같아요. 9시까지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지만 뭐 펍에서 친구들이랑 남아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런 거. 영업시간이 이렇게 일찍인 이유가 보통 많은 분들이 시티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집 근처에 있는 카페들도 이렇게 일찍 열어요.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집 앞에서 커피를 사서 테이크아웃해서 들고 이제 출근을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생기는 게 사실 단골 손님 문화인 것 같아요. 집 앞에 있는 카페에서 자기가 믿는 바리스타가 왔어? 너 거 만들어줄게 라고 하고 사실 아침에 살짝 조금 소통도 하고 어제 잘 잤어? 뭐 이런 거나 뭐 오늘 어떨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단골 손님 문화가 이래서 생기는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 전에 항상 루틴으로 와주시니까. 또 스몰 토크 문화. 스몰 토크 문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오시면 이제 나 어제 생일이었어 하면 생일 축하해 하면서 뭐 생일 선물을 사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나 이번에 주말에 어디 가서 이 커피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 너 어떻게 이런 거 알아? 손님분 중에 한 분은 진짜 4년 내내 찾아주셨는데 그런 분들이랑은 정말 크리스마스 때 집에 놀러 가서 같이 파티를 하기도 하고 친구처럼 대하면 대할수록 그분들도 저희의 관심사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따로 문화를 많이 하죠. 그런 문화가 있나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저 영업시간은 오케이. 영업시간 알겠어요. 왜냐면 라이프 스타일이 또 다르니까. 그리고 단골 손님 문화도 뭐 오케이. 근데 스몰 토크 문화는 왜 있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손님들이 자주 오고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분이 항상 와서 만약에 항상 같은 커피를 시키면은 이게 왜 맛있는지 그분한테는 어떻게 이 커피가 다가갔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궁금하죠. 아니면 항상 같은 분이 오시는데 다른 커피를 시키는 거는 또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이게 또 TMI인 것 같아요. TMI 문화. 다들 손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다들 기본적인 이해예요. 저희의 스킬 중에 하나인 게 딱 손님들 보면은 얘기하고 싶은지 오늘 뭔가 하소연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커피 먹고 가고 싶은지 파악해야죠. 어떻게 파악해요? 바디랭귀지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딱 보이잖아요. 이분 귀찮게 하면 안 되겠다. 아니면 들어오자마자 랩탑을 키는 분이시라든지 이런 분들은 업무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말 걸면 안 되죠. 그런 거를 바리스타들이 눈치껏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뭐 교육을 해주시나요? 그런 눈치는? 그런 거 사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저희가 정말 매장 내에서 쓰는 서비스 트레이닝 하는 PPT도 보여드릴 예정인데 거기에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손님을 웰컴하게 할 수 있는지 또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 지금 이제 한국 카페들 요 근래에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네. 지금 5년 만에 한국 오시는 거라고. 네. 한국 카페 문화는 손님분들이 오셨을 때 바리스타분들이 이제 말을 걸면은 나한테 왜 말을 걸지? 그러니까 이런 말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말하고 싶어요. 그런 거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뭔가 닫혀있는 느낌? 트여있는 공간이지만 뭔가 일을 해야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긴 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솔직히 바쁜 건 호주가 훨씬 더 바쁜 것 같아요. 바리스타가. 네.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쉼 없이 나가는 거는 네. 저희가 더 바쁜 것 같은데 네. 사실 불편하시는 손님들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낯선 사람한테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호주에서는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지나가면 눈인사하고 굿모닝 이렇게 하거든요. 한국에서 미친 여자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호주에서는 엘리베이터 이렇게 딱 들어와도 네. 서로 막 인사 나 지금 생전 처음 보는 분도 이제 네. 만나서 인사하고 이런 문화가 되게 너무 네. 자연스럽더라고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 내가 어디 뭐 약속해 미팅 있어서 다른 빌딩 갔는데 거기 타는 엘리베이터 분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네. 그러면 저분 나 안 와? 해주실 것 같아요. 저는 호주에서 한국 오는 공항에서부터 느꼈어요. 일단 그 대기하시는 분들이 다 한국 분들이셨거든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하고 가시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게 되게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높은가 보다 싶었어요. 네. 제가 듣던 한국 문화랑 정반대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은 정의 나라고 뭔가 다 이웃 사촌처럼 지내고 네. 이런 거를 더 많이 생각했는데 또 5년 만에 다시 오니까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싶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냥 정의 문화나 이런 이웃사촌 문화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보호막이 얇은 유리막 같았더라면 지금 뭔가 이제 철문 하나가 있어요. 그걸 열고 들어와야 열린 마음. 근데 또 그게 거죠. 맞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카페들 갔을 때도 저희가 그냥 커피 시킬 때랑 이럴 때는 네 주문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다가 이거 이런 맛 난다 하면은 그 바리스타 분들이 얼마나 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요. 쫑긋하세요. 그럼 또 쫑긋하시고 혹시 커피 어떠세요? 라고 그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은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와 주시는 것 같아요. 끄집어내는 것도 있죠. 제가 이거 왜 이거 쓰세요? 이거 추출할 때 이거 왜 필터 안 적시세요? 그리고 궁금해하고 그러면은 제가 내가 봤을 때는 보라님은 이야기할 준비가 이렇게 돼가지고 카페 들어가 말 걸어줘. 근데 말을 안 걸면 답답한 거야. 나는 이미 말할 게 이렇게 막 다 준비가 됐는데 쏟아내고 싶은데 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오픈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스몰 토크 문화가 비단 이제 커피 문화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호주의 어떤 문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맞아요. 뭐 카페를 가던 어떤 식당을 가던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던 이웃 사람을 만나던 이 문화가 되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네, 맞아요. 커피 문화라고 막 할 수는 없겠네요. 정말 생각해 보니까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TMI 문화가 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은 비교적 안 하죠. 저는 그 차이가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 그럴까? 왜? 전 되려 질문하고 싶은데요. 왜 방어막을 쳐놓으시죠? 남이 주는 불편함 이런 게 많아졌나? 네. 배려 문화? 배려 문화. 말을 안 거는 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저는 정말 배려가 부족한 사람이었네요. 말을 안 거는 게 깨달음. 이렇게 깨닫고 갑니다. 앞으로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국민 사과를. 근데 좀 궁금한 거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사실 호주에 있을 때는 10시간 근무 후에 기차에서 자고 바로 집 가서 자요. 이 외에 활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 사람들 일찍 자는구나. 그런 거였어. 거기서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컸구나. 그렇겠네요. 아니 한국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스몰 토크 문화가 널리 보급되지 못한 이유가 그냥 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새로운 관계 형성에 대한 피로도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가족도 만나고 또 살면서 여러 만남들이 있다 보니까 또 내가 좀 쉬러 간 곳에서도 또 이렇게 관계 형성을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조금만 더 캐주얼하게 생각해 하시면 그거를 너무 이거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어차피 일하는 김에 좀 더 좋은 사람 좀 더 만나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캐주얼하게 생각하시면은 좀 덜 스트레스 받지 않으실까 싶네요. 저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바리스타로서 바 안에서 일할 때 물론 이 스몰 토크를 하다 보면은 가벼운 일상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호주에서도 그렇고. 근데
아무래도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도 있잖아요. 전문적인 또 이야기라든지 네. 이랬을 때 본인이 가진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면 네.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좀 뭔가 소극적으로 변하거나 이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내가 좀 더 뭔가 자신감이 붙고 커피에 대한 경험을 쌓다 보면은 네. 이런 스몰 토크 같은 것도 좀 더 자신감 있게 나가거나 좀 그런 영향은 있지 않을까요? 100%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손님이랑 얘기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나한테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한 되게 공포심도 되게 컸고 뭘 물어봤을 때 내가 모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도 했는데 모르면 솔직하게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근데 확인해보고 올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꼭 저희가 정답을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아는 것 내에서 저희의 의도는 내가 얼마나 아는지 봐.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 나는 이 커피 이렇게 느꼈고 이거 이렇다고 하더라. 정말 맛있는데 너한테 주고 싶어. 이게 그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공포심은 점점 일하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안 받으려고 많이 공부한 것도 있지만 그 마인드를 바꿨어요. 이 사람들은 나를 저지하고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아는지 보자라고 하러 온 게 아니고 그냥 좋은 서비스, 좋은 경험 받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데에서 그걸 다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 성향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좀 네. 내성적인 직원들 중에서도 많죠.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적응해요? 신기한 게 그런 분들은 손님들께서 먼저 쟤는 왜 말이 없지? 하면서 궁금해하시고 이렇게 깨는 걸 좋아하세요. 너 얘기를 좀 해봐. 넌 어떤 사람인데? 이러면서 같이 오신 팀이라고 오나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이 같이 오셨거든요, 지금. 근데 이분께서 되게 아이 성향이신데 이렇게 조용하게 그냥 정말 일관성 있는 커피를 제공하시고 그런 서비스 제공하시면 손님들이 항상 먼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같이 일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너는 쉬는 날 뭐해? 이러거나 더 궁금해하시고 파헤치고 싶어 하시고 깨부수죠. 나 좀 들여보내줘. 너는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분은 어떻게 해요? 그게 나는 커피는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랑 말은 하기 싫다. 바리스타인데요? 바리스타인데. 그러면은 사실 저희랑 성향이 안 맞는 거죠.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잘 나누냐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커피는 결국에는 경험을 제공하는 건데 그 경험을 나는 이거 불편해서 이 사람한테 말 못하겠어라고 하면은 리미팅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경험이. 그리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커피인지 이게 얼마나 내가 어떻게 내렸는지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어야지 좋은 경험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 성향이신 분들, 내성적이신 분들도 그거는 익스큐스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할 일이니까요. 그러면 아이가 입사해서 완전히 막 바뀌어서 이루돼서 나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이까지는 아니신데 같이 오신 팀쌤이 원래 정말 내향형이셨는데 열린 마음으로 변한 것 같아요. 스몰 토크 문화가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카페 문화에?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스몰 토크를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취향 같은 거를 더 잘 알 수 있고 또 그 손님이 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런 것들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챌린징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분이 가지고 계신 것을 파악해서 고객에게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스몰 토크 문화가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네.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잘 내 안에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공간 자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잘 쉬다가 갔으면 좋겠어, 편안하게. 그렇게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너무 이렇게 스몰 토크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 어떤 미션이나 정체성이 맞지 않는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되게 그 머리를 때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아이장님께서 스몰 토크를 하는 이유는 손님들과 소통을 해야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래야 스페셜티 커피를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래야 한 명이라도 더 커피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 너무 100% 동감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거면은 내가 스몰 토크를 할 수 있겠다. 그게 내 스스로 납득이 되더라고요. 설득이 되더라고요. 네. 우리 미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커피를 알리는 거니까 미션을 위해서라면 스몰 토크가 그런 식으로 필요하겠구나. 맞아요. 그러면 제가 구성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스몰 토크는 우리 해야 된다. 왜? 우리는 그들과 친해져서 그들에게 스페셜티 커피를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인 거죠, 결국에는. 친해져, 그리고 놀자, 이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스몰 토크는 친해져, 놀자, 자, 내가 좋아하는 커피 한번 먹어볼래? 네, 맞아요. 이건 거죠. 네, 이게 이런 맛이야.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시키시는 메뉴가 있으신 분들도 저희랑 더 친해지고 알다 보면은 너 지금 뭐해? 이거 뭐야? 이거 처음 보는 건데? 라고 하면 저희는 또 거기서 또 파라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엑스트랙 칠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다양한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지니까 말씀드렸던 커피 문화를 접목시킨 메뉴들이 오나 기존 메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메뉴들을 만들고 나서 이제 오나 시드니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창립 멤버분들이 이제 우리 시드니점도 내야지. 시드니에선 뭐 하고 싶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에 부족한 점은 뭐라고 생각해? 라고 했다가 우리는 사실 대회 썼던 커피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세분화를 시킨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커피겠죠. 지금 띄워지고 있는 게 저희 매장의 메뉴인데요. 일단 인트로덕션 페이지부터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저희가 목적이 무엇인지 또 손님분들께서 아무래도 큰 메뉴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 메뉴를 대하면 좋을지 써놓은 구간이고요. 저희 메뉴는 3가지로 크게 나뉘어요. 밀크 베이스, 에스프레소, 그 다음에 필터 커피. 밀크 베이스 커피는 사실 플랫 화이트 형식으로 거의 다 나가는 편이에요. 저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에서 플랫 화이트 시키면 다 리스트레토로 주더라고요. 호주는 플랫 화이트랑 라떼 다른 점은 잔밖에 없거든요. 추출은 동일하고 거품 얇게 내고 사실 그것도 이제는 올드스쿨이라고 하고 거의 라떼랑 플랫 화이트랑 거품 양이 동일합니다. 근데 잔의 차이에 따라서 네로한 컵은 그 우유가 넣었을 때 그 우유층이 두껍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플랫 화이트는 넓은 컵에 나오니까 더 얇게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바리스타들은 라떼나 플랫 화이트 할 때 유량에 크게 차이를 두지 않아요. 그 레시피도 똑같아요. 라떼랑 플랫 화이트는 그냥 잔만 다른? 잔이 더 작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잔이 다른가요? 달라요. 잔도 다 6온즈. 그 오나만 그래요? 다른 매장들도 그래요? 오나는 플랫 화이트 라떼, 카푸치노를 아예 하지 않고 원두로 선택을 하시면 저희가 밀크 스타일을 한 가지로 나가는 스타일이어서 오나 오셔서는 플랫 화이트, 뭐 라떼로 주세요, 플랫 화이트 주세요를 안 해요. 그냥 아스펜 하나 주세요, 아니면 라즈베리 캔디 하나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시고 다른 지점 가시면은 그 플랫 화이트 라떼 다 똑같은데 잔만 다르게 나가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플랫 화이트 드릴까요? 라떼 드릴까요? 물어보시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라떼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맛이 다르다고 하시길래 잔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건 솔직히 알고 있었지만 뭐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갈린다고 해서 혹시 레시피가 다른가요? 했더니 더블 리즈로 플랫 화이트 나가시고 또 라떼는 싱글샷으로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것도 카페마다 많이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다 다릅니다. 네. 가본 2군데에서 그래서 한국은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나친 일반화였군요. 네. 죄송합니다. 일반화의 전형적인 사례. 죄송합니다. 모범 사례. 그랬군요. 이렇게 하고 또 하우스 가시잖아요. 네. 야, 한국은 플랫 화이트 말이야. 그러니까요. 저 그랬군요. 야, 한국 플랫 화이트는 이제 안 그럴게요. 제가 중국에 있었잖아요. TMI인데 제가 중국에 있으면 한국에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중국으로 여행을 오시잖아요. 한 일주일 여행 오셔서 중국 음식을 드셔보시고 가세요, 한국으로. 그래서 중국 음식은 내가 먹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더라. 마라탕? 이거 마라탕 아니야? 근데 중국 음식이 아주 진짜 몇만 가지거든요. 맞아요. 그 대륙을 다 먹어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한 지역에 가서 중국 음식을 먹어서 그거를 중국 음식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 맞아요. 그 플랫 화이트도 정의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플랫 화이트도 일반화할 수 있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플랫 화이트도 전국 각지에서 먹을 수 없으니. 근데 지금 한국에서 약간 플랫 화이트의 어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이제 거품의 두께. 그거 차노스 피셜이에요. 차노스 피셜. 홍찬호 대표님이 시드니에서 오셨는데 그거 잘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찬호 대표님이 시드니에서 오셨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증인이에요. 계셨어요? 아니면 이제 우유 양의 차이. 샷이 뭐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근데 플랫 화이트는 우유 양이 좀 더 적고 라떼는 우유 양이 좀 더 많고 약간 이런 부분에서 구별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진짜 점점 시드니도 점점 플랫 화이트 라떼 그 차이가 없어지는 게 점점 스티밍 머신을 사기 시작하니까 오버밀크 쓰거든요. 오버밀크 많이 쓰더라고요. 네. 일단 푸프레스 자동 템핑기가 없는 데를 진짜 거의 못 봤고 맞아요. 그리고 오버밀크 꽤 많이 쓰고 네. 그게 사실 오버밀크 하나 사는 게 저 호주에서는 바리스타 한 명의 고용값보다 훨씬 싸니까 그걸 사는 것 같아요.
그거 사면 정말 세이빙 많이 돼요, 인건비에서. 그리고 컨시스턴시도 그렇고 항상 동일한 양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말 나온 김에 롱블랙과 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가 뭐예요? 오나정에는 롱블랙은 뜨거운 물 넣는 거, 유건즈 잔에 더블 에스프레소 40ml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 100g 이렇게 들어가는 걸 롱블랙이라고. 아메리카노는 더 연하지 않나요? 더 연하다. 사실 아메리카노 시켜본 적이 없어서. 호재 여기 한국에 오셔도 아메리카노를 안 드셔보셨어요? 네, 보통 저희가 시켜 먹는 거는 필터 커피 아니면 싱글 에스프레소 있으면 싱글 에스프레소, 그리고 밀크 베이스 만약에 관심 가는 게 있으면 밀크 베이스. 근데 사실 필터 커피밖에 안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아메리카노 안 드세요? 에스프레소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왜 먹는지 모르겠다. 네, 롱블랙도 그렇고 물을 넣는 순간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롱블랙도 왜 먹는지 네. 모르시겠어요? 네, 롱블랙. 그래요? 네, 그냥 에스프레소로 마시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사실 맛있었네요. 많은 분들이 아메리카노 드시죠? 아니, 이 국가에서. 호주에서 오셨으니까 어차피 한국에 오래 안 계실 거잖아요. 맞아요. 튀겠습니다. 이거 하고 금방 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에 물 탄 거 왜 먹는지 모르겠다, 난. 네. 사실 에스프레소가 가장 나는 이렇게 하고 되게 환하게 네! 그러시는 분들 지금 처음이어서 좀 당황스러워요. 아니 사실 에스프레소가 맛있는 이유는 그 본래 텍스처 때문이잖아요. 그 스티키함도 있고 아니면 실키한 것도 있고 그 샷 자체 내려왔을 때 딱 그 텍스처가 너무 큰 요소인데 물을 넣어버리면 그 텍스처가 안 느껴지잖아요. 쓰잖아요. 안 쓴 곳에서만 뭐 드신 거 아닐까요? 쓰지 않다. 에스프레소는 쓰지 않다. 쓴 맛도 있지만 그거에 받쳐주는 산미랑 단맛이랑 텍스처가 같이 있으면은, 근데 정말 에스프레소를 마시면서 정말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마시면 그것만큼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에스프레소에 설탕 넣어서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드시기에 더 편안해진다면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싱글 오리진인데 만약에 설탕을 부탁하시면은 저는 솔직히 바리스타로서 돌이켜볼 것 같아요. 내가 더 맛을 안 잡았나? 무언가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면 그게 컵에서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블렌드고 이러면 모르겠네요. 사실 블렌드를 에스프레소로 맛있게 먹은 기억이 없어요? 시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블렌드를 에스프레소로? 네. 에스프레소는 모두 싱글로. 네. 이게 많이 다른가요? 보통 한국에서는 블렌딩 커피를 이제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로 많이 하죠. 싱글 에스프레소를 하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밀크를 오히려 블렌드 쪽에서 좀 더 이렇게 로스팅이 좀 더 다크한 커피들을 밀크를 많이 쓰고. 근데 사실 한국 분들이 우유를 많이 안 드셔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밀크를 잘 안 로스팅이랑 드세요. 이런 것도 다 다른 게 저희는 우유랑 같이 마시는 커피를 드시는 손님들이 98% 이상이에요. 플랫 화이트를 거의 90% 이상이 주문하세요? 네, 90% 이상이 정말 플랫 화이트를 다 드세요. 그 다음에 정말 커피 좋아하시고 찾아오신 분들이 플랫 화이트 하나 드셔보시고 필터 드셔보시고 이렇게 하지, 베이스가 거의 다 밀크, 정말 우유를 소비를 정말 많이 하는 국가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와, 근데 90% 이상은 진짜 많네요. 수치를 한번 내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95%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밀크 블렌드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네, 밀크 베이스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밀크가 많이 나가니까. 네, 밀크가 많이 나가고, 또 저희는 스페셜티 커피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밀크 베이스로 소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저희가 보시다시피 한 옵션당 메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스타일당 12가지 이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좀 더 선택하시기 수월하시게끔 얘네를 또 카테고라이즈를 해놨어요. 이거는 오늘 매장마다 카테고라이즈 하는 게 그 팀 내에서 디스커스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카테고라이즈도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되게 빠르게 훑고 지나갈 건데, 오늘 시드니에서는 트래디셔널, adventurous, wild, masterpiece 이렇게 네 가지를 분류하고 더 안전하고 좀 더 친근한 맛을 찾으시면 트래디셔널로 추천해드리고, 좀 더 모험적인 건 adventurous, 좀 더 독특하고 신기한 맛을 찾으시는 분들은 wild, masterpiece는 좀 더 정돈되었거나 대회에서 쓰였거나 또 완성도가 높은 커피들을 이렇게 해서 어떤 커피 찾아? 이런 거 이 섹션으로 추천할게 라고 하면은 좀 더 파인튠해서 옵션을 줄여드릴 수 있는. 사실 메뉴 열어보시고 모르겠고 커피 한 잔 줘 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거기서 일단 더 끄집어내는 게 저희 역할이다 보니까. 왜 끄집어내나요? 꼭 알아야 하는 건 아닌데 나누고 싶으니까.
이런 커피가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있어. 너는 어떤 커피 좋아해? 너는 마셔봤을 때 어떤 커피 제일 맛있었어? 아 그런 커피면은 트레디셔널에서 한번 보는 거 추천할게. 이런 식으로. 죄송해요. 그래서 반말. 아니 반말하고 계셨어요? 아, 저는 몰랐어요. 네, 저는 반말을. 네. 아니요. 이 섹션으로 자연스러우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많은 커피들을 관리를 해야겠죠 이제. 네. 진짜 많더라고요, 커피 가지수가. 맞아요. 근데 저희들도 이게 되게 큰 숙제였어요. 이 커피들의 재고나 에이징이랑 이런 거 어떻게 관리할지, 또 일상적인 서비스에서도 대회 수준의 커피를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찾은 최선의 방법은 freezing 커피, 커피를 얼리는 것이었습니다.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커피 보관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더 많은 양의 커피를 좀 더 오래 보관을 할 수 있고요. 산패를 막다 보니까 또 커피에 따라서 맛의 선명도가 올라가요. 그라인딩 할 때 분쇄도가 더 일정해지더라고요. 보통 실온에서 갈았을 때 여기서부터 이 정도 가는 거에서 이 정도 굵기까지의 커피가 다양하게 나온다면 그라인딩을 프리즈한 커피를 하면은 좀 더 이게 얇아진다. 그리고 또 저희가 느낀 건 커피의 수확 연도까지 표기해서 서빙할 수 있다 보니까 또 이것도 다음 거랑 이어지는데 농장과의 피드백도 굉장히 원활해지죠. 왜요? 전년도 수확이랑 비교해서 먹어본다거나 새로운 프로세싱을 시도했을 때 이게 어떻게 표현되고 있고 또 그 손님들의 피드백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2018년에 라즈베리 캔디 진짜 맛있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게 얼려서 놔둘 수 있으니까 정말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난 모르고 먹으면 이렇게 오래된 커피를 나한테 줬어? 이렇게 진짜 그래서 뭐야 한 5년 됐어?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가 설명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커피를 얼리고 있어. 이게 이유가 이거야. 이렇게. 오나에서 최장기간 얼려서 사용하는 커피는 한 몇 개월 정도 돼요? 몇 개월이요? 몇 년 정도 되나요? 2년, 한 몇십 년 정도 되나요? 3년 정도 된 건 아직까지 메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년 정도? 네. 아니면은 3년 정도 된 거를 서빙을 하지 않고 저희 개인적인 커피 셀러에 넣어놓고 특별한 날 있을 때만 꺼낸다거나 이럴 때도 있죠. 3년이면 군대 갔다도 왔네요. 그러니까요. 자칫하면 커피가 선배일 수도 있겠어요, 입사님. 그럴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거 나보다 빨리 입사한 커피네. 이러면서. 냉동실에 한참 있었구나. 거의 미라. 제가 영상이 이제 나갈 거지만 아이장님이 그 냉동 창고를 보여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커피 진짜 많죠. 거의 무슨 냉동고가 고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 냉동고 크기에 네. 진짜 커피들이 가득 차 있죠. 있더라고요. 징그럽게 진짜 차 웃긴 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못 찾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다 아니 그걸 찾아야 돼. 아니 그거를 힘들어요. 먹으려고 올려놨으면 내가 찾아야 되는데 맞아요. 가서 한참 저 같이 들어갔거든요. 추워 죽겠는데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없으니까. 오로 죽겠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그게 진짜 시스템화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집에서 먹으려고 얼려놓은 거 그냥 딴 거 먹다가 막 군만두 찾다가 이거 몇 년 전에 내가 얼려놓은 거네? 라고 한 도시씩 찾는 것도 되게 많아요. 사실 그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커피 보관이 용이하지만 정말 자리 차지를 많이 하고요. 냉동실 정말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모든 커피를 에이징 되는 거를 맛봐야 되고 또 에이징이 알맞을 때 싱글 도징해서 얼려야 하다 보니까 인력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버타임은 다 거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남아서 커피 취빙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전기가 나갔을 때 멘탈이 나가요. 그러네.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저는 그때 짬바가 없을 때 일이어가지고 나갔나 보네? 하고 말았는데 그때 많은 커피를 버렸던 것 같아요. 그 비싼 커피들을. 커피가 에이징이 다 안 되었을 때 얼리면은 정말 맛 잡기가 힘들어요. 또 오나 커피 같은 경우에는 후숙 기간을 기본적으로 2주 길게는 5주 이후에까지 후숙이 완료가 되는 커피들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맛보고 이 맛이 피크일 때 얼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틀, 3일 정도 아니면 일주일 정도 일찍 얼렸다 하면은 맛 잡을 때 표현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후숙 기간을 안 지켜서 얼린 커피가 굉장히 비싼 커피다. 어떻게든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갈아서 조금 두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후숙 기간 지켜서 얼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보통 2주에서 5주 후숙 기간은? 네. 싱글 같은 경우는 몇 주? 커피에 따라서 다른데 거의 3주는 후숙 기간을 가지고 얼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로스팅하고 3주에 피크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커피마다 또 달라요. 14일이 피크인 애도 있고 16일이 피크인 애도 있고 대회 준비하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대회 할 때 커피 로스팅 해놓고 계속 하루하루 뜯어보잖아요. 네. 그게 일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거를 피크인지. 커피가 그렇게 많은데 네. 커피별로 다 그 최정점의 후숙 기간을 다 세팅해요? 그러려고 노력하죠. 근데 사실 이 커피 메뉴가 빌트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4개 정도 들어오는 편이에요. 한 카테고리당. 밀크 베이스는 하나 들어오고 뭐 에스프레소는 2개 들어오고 필터 커피 같은 2개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일하는데 맞잡기에 너무 과한 양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디에다가 소분하세요? 튜브에다가 가져올 걸 그랬네요. 그 테스트 튜브처럼 생긴 거에다가 싱글 도주를 해서 이렇게 넣어놔요. 원래는 베큐um실을 했었는데 오나가 가지고 있는 밸류 중에 큰 게 서스테이너빌리티거든요. 우리가 지구에 최대한 적은 영향을 끼치고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자. 그러다 보니까 베큐um실은 몇 번 재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테스트 튜브처럼 최대한 적은 양의 공기가 들어가고 또 재활용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 툴을 아직 그 테스트 튜브가 저희 최선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일린인도 세팅한다는 뜻이죠? 네, 레시피를 잡는 게 사실 후숙 기간을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느 정도는 맛이 잡혀요. 그러면은 이제 이 커피 이제 가스맛 안 난다, 디가싱 됐다 했을 때 얼리고 그 이후에 2-3번 도시를 하면은 어느 정도 맛이 잡히고 그러면 그거를 모두가 볼 수 있는 직원인 모두가 볼 수 있는 엑셀 시트에 정리해서 적어놔요. 보시면은 그라인드 사이즈, 온도, 그리고 파라곤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건 필터용이거든요. 그리고 레시피는 거의 다 필터 커피는 저희가 로스팅하는 방식이 다 4-6에 가장 어울리는 커피들이에요. 네. 그래서 거의 다 도전랑 그 물량은 안 바뀌고요. 간혹가다 20g 쓰고 300g 쓰는 커피가 있어서 이렇게 적어놨고 또 컵도 카스카스야의 4대6 레시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4대6 레시피를 기본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타임프레임도 사실 다 일정하게 떨어지는 편입니다. 보통 오나 커피 로스팅은 2분 45초대 안 넘어가면 맛있어요. 3분 이상 넘어가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3분 이상 넘어가는 거 추천하지 않는다. 그리고 컵도 컵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 컵은 정말 이 커피는 정말 이 컵이 맛있다라고 했을 때만 써놓는 거라서 보통 저희가 좋아하는 건 커피를 하나 내리고 컵을 다양하게 가져가서 사실 와인처럼 커피도 다른 컵에 먹으면 맛이 달라. 너도 한번 느껴봐 라고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컵도 많이 고르시는 분들이 많이 없고 커피 물을 붓는 거에 대한 뭐 푸어링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트레이닝을 완벽하게 하고 나가야 할 저희의 그 숙제죠. 사실 저희가 가장 밸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컨시스턴시잖아요. 직원 하나하나 만드는 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직원이 이거 오늘 내려줬는데 정말 맛있었고 다음날 내려줬는데 맛이 없었다라는 걸 줄이기 위해서 레시피를 정해놓고 거의 안 바꾸는 편입니다. 커피가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 그에 맞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보시면은 바 하나가 전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존에 그 손님들의 공간에 가서 우리가 커피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커피들이 우리 공간에 들어와서 커피를 같이 마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커서 하나의 긴 테이블로만 세팅을 해두었고요. 앞쪽에는 에스프레소, 뒤쪽에는 필터바 이렇게 해놓고 또 스툴들이 다 높아요. 딱 앉으셨을 때 저희랑 눈높이가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을 추구해서 저희가 아래로 내려보지도 그 손님분이 저희를 아래로 내려보지도 이렇게 좀 수평적인 관계라는 걸 어느 정도 표현하기 위해서 바를 세팅해 놨습니다. 이런 바 레이아웃 때문에 더 재밌는 컨버세이션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더 많은 대화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호스피탈리티를 네이버에 쳐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환대, 후대.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호스피탈리티 또 저희가 직원들한테 말하는 호스피탈리티는 손님들이 저희 집에 왔을 때 안스타님이 저희를 여기 초대해 주셨을 때 정말 환영해 주셨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 정말 집처럼 편안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게 저희는 호스피탈리티라고 누군가 뭐 스트레인저가 와도 정말 친절하게 본인 집처럼 느끼고 편안하게 즐기고 가질 수 있게끔. 일단 초반에는 오나 커피 밸류를 설명하기 위해서 밸류가 한국말로 밸류가 맞나요? 가치? 비즈니스로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쵸, 맞죠? 가치. 네. 번역이 네.
핵심 가치. 핵심 가치. 네, 이렇게 커뮤니티 이노베이션 엑셀런스로 일단 우리는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세컨더리 밸류라고 해서 저희가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직원들이 임해줬으면 하는 태도 같은 걸 커뮤니케이트하고 여기는 그냥 저희가 새로운 직원들에게 드린 약속이에요. 팀 리더로서 알렉스, 보라, 짐, 제이슨은 너희한테 리스펙트를 가지고 대해줄 거고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한테 그렇게 대해주길 희망한다. 잘 부탁한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가 생각하는 호스피탈리티는 뭐야? 우리가 정의한 호스피탈리티는 이것이야 라고 말하고 우리의 목적이 뭔지 또 알아야 하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거는 한국말로 번역해놨어요. 네, share flavor, 맛을 나누다. 번역하니까 이상한데요. 커피를 나눈다는 말이죠. 팝하고 돌리셨나요 혹시? 아니요. 제가 팝하고입니다. Create memorable experiences, 잊지 못할 경험 제공, 또 share our passion, 우리의 열정을 나누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쾌적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게 우리의 목적이란 걸 네, 뚜렷하게. 너무 팝하고 같아요? 왜요? 이것도 제가 한 거예요. 어떻게 할지 알아보자. 일단 첫 번째로 할 것은 인식. 그 손님을 인식하고 또 안녕 인사를 하고 또 우리가 너가 온 걸 알고 있어 라는 임프레션을 주고 또 가끔씩은 아이 컨택이랑 그냥 미소가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거기 있구나, 알고 있어. 나 지금 뭔가 하고 있지만 너가 온 걸 알고 있고 난 곧 너한테 갈 거야 라는 인식을 주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리컨, 군대 용어인데 정보를 캐내는 거죠. 왜 왔는지, 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뭘 원하는지, 그리고 기대하는 그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기대에 달성할 수 있는지. 여기서 스몰 토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을 빠르게 파악하는 거군요. 이렇게. 네, 이게 파악하는 그 이후에는 이제 너희가 뭘 원하는지 들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너한테 기대에 부응해 줄 거야. 충족해 줄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뭐 만약에 커피를 다양하게 시키셨으면은 뭐 첫 번째로 너한테 에스프레소를 줄 거고 그 다음에 밀크 베이스를 줄 거야. 왜냐면 그렇게 마시면 우유가 더 달게 느껴지거든. 그리고 마무리로 뭐 이런 거 마시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음료가 나오기 전에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서빙을 하는지 설명해주고 또 만약에 바빠져서 만약에 에스프레소가 5분 더 걸릴 것 같다 하면은 손님한테 가서 지금 미안한데 주문이 너무 밀려서 5분 정도 늦을 것 같아 괜찮아? 라고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 좀 더 퀄리티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드려야죠. 맛있는 커피를. 근데 호주는 다 직접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되게 많은 카페들이. 네.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가져다 주시던데요? 네. 그 바쁜 와중에서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면서 느껴지는 것도 많잖아요. 얘가 나를 정말 신경 쓰고 있구나. 이렇게 전달해주면서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거랑 여기 주문하신 이거 나왔습니다 라고 하고 두고 딴 거 하는 거랑은 정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5초가 더 걸린다고 해도 뭐 flat white for Danny 한 다음에 다니한테 가서 I hope you enjoy it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정말 큰 차이를 느끼게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직원이 바에서 커피 부르고 그냥 그 손님이 가져가게 두는 걸 정말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잡고 얘기해요. 다음부터는 손님이 먼저 환영하는 부분을 느낄 수 있게 너가 전달해줘. 그럼 손님이 너무 좋아할 거야. 너 같은 열심히 하는 바리스타가 이렇게 전달해주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행히 다들 잘 해주시더라고요. 진동벨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네. 진동벨 안 쓰죠. 네. 그냥 저희는 없어서 못 쓰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본 적이 없으니까. 진동벨을 어디서 사는 거죠, 다들? 정말 에피션시가 높은 것 같아요. 뭐라고 하죠? 효율성이 높은 그게 워크플로우상 그게 맞죠. 하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최소의 인원을 가지고 그 많은 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오시는 분들 개개인마다 스페셜티 커피에 대해서 더 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은 사업이지만 인컴은 있어야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도록 인간이 더 제일 많이 서빙할 수 있게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요. 오버밀크를 설치한 것도 우유 스팀하고 이거 할 시간에 한 분이랑 더 아이 컨택하고 한 분이랑 더 설명하고 이런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딜리버리 하고 나서도 끝이 아니죠. 다시 가서 어땠어? 괜찮았어? 너가 먹고 싶어하는 커피랑 잘 맞았어? 우리가 뭐 놓친 건 없어? 어떤 뭐 다른 거 먹고 싶은 건 없어? 이런 거 물어보고 아니면 오늘 경험 어때? 이런 걸 한번 체크백하면서 이제
뭔가 실수가 있었거나 뭔가 오래 기다리셨다고 하면 여기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이 책백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는 트랜잭션. 손님한테 하는 질문은 아니고 스스로 생각해보죠. 손님이 만족하신 것 같으신지, 그리고 또 손님이 낸 커피에 우리가 합당하게 추출했고 맛있게 나갔는지, 그리고 만약에 뭐 안 좋으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때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저는 계산대에 있을 때 만약에 이 커피를 저희가 최선으로 나가지 못한 것 같다고 하면은 이 커피에 대해서 물어보고 만약에 이건 좀 그랬어 하면 빼요. 아, 계산해서? 계산 안 받아요.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가 추출이 잘못된 것 같고 너가 그 커피를 마시고 맛없었던 것 같으면은 계산 받지 말라. 차라리 안 받고 나가는 게 낫다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사실 여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이 약속에 부응하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해놨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니까 이제 저는 제 기준이 좀 깐깐한 걸 수도 있지만 이 여기에 부응하지 않았으면 계산은 안 하셔도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뭐 파나마, 뭐 핑카데보라 아니면 아이리스 스테이트를 안스타님께 추천드려서 이거는 터키시 딜라이트 맛이 나고 장미 맛이 많이 날 거예요 라고 했는데 느껴보셨는데 장미 맛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잘못 설명한 거죠. 이 expectation 기대치를 잘못 설정한 거죠. 그래서 모나 시드니 오시면 다들 되게 뭉뚱그려 설명할 수도 있어요. A lot of orange fruits, a lot of pink fruits 이렇게. 제가 중요한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모나 시드니를 그다음 계산할 때 그 맛이 안 났다고 하시려고요? 이거 분명히 맛있게 드시잖아요. 맛있게 다 드세요. 맛있게 다 드시고 이제 계산대에 딱 써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잘못했어. 완전 여러분 이게 제 꿀팁입니다. 전 나가 약간 진짜... 고개를 갸우뚱하면 나는 그 컵 노트가 안 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근데 만약에 너무 행복해하면서 드셨잖아요. 그럼 맛있게 먹던데? 저는 그래? 만족 안 한 거 확실해? 이러면서 안스타님 방송 봤다고 하시면은 뭐 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지금 월컵 보신 분들 진짜 가시면은 네, 너무 잘 좋을 것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계산 후에는 이제 오늘 시간 내서 우리 베뉴에 와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또 봐. 아니면은 뭐 잘 조심해서 들어가까지가 저희 서비스죠. 사실 끝까지 그 집에 어떤 손님을 배웅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조심히 갔으면 좋겠고 오늘 경험을 했었으면 좋겠고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는 진심된 마음이 우러나서 인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심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냥 어떻게 해야 진심으로 좀 하나요? 좀 사례가 있나요? 그냥 이제 계산했으니까 끝! 이 여기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실 이게 직원 트레이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런트루를 하고 직원한테 이제 되려 물어보죠. 뭐 궁금한 점이나 혹시 클래리피케이션 필요한 거 있어? 그리고 너가 초반에 몇 번 일해봤을 때 손님들이 물어봤을 때 답하기 곤란했던 질문이 있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답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해보자.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너가 좀 더 좋은 서비스 주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는 디스커션을 끝으로 저희 서비스 트레이닝이 끝이 나고 그 이후에 일을 하면서 더 많은 피드백을 주고받는 편인 것 같아요. 마무리하자면 그 사실 오나 시드니가 호주 매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커피가 호주 문화에서 가장 큰 문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냥 저희가 여기서 한 것은 좀 더 다양한 메뉴를 좀 더 완벽하게 제공하고자 한 거를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찾아와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은 제가 오나에서 일하기 때문에 또 오나나 뭐 호주 문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또 호주에는 또 커피 문화가 또 다양하고 또 좋은 메뉴도 많기 때문에 호주 오시면은 DM 주시면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이런 방송을 관심 가지고 봐주시는 것만 해도 한국도 정말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빨리 많이 변하고 있어요. 최고십니다, 여러분.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I'd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